안녕하세요, 온가차 곽기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2020년) 연식 변경 모델 이후로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모델인데요. 페이스리프트 된 만큼 어떤 것들이 변했고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한번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볼트 EV는 지난 2022년 1월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순수 전기차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귀여운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모두 갖췄는데요. 전면 모습은 주간 주행 등과 헤드램프의 일체형 디자인을 통해 세련미까지 챙겼습니다. 소형 해치백이지만 1595mm라는 비교적 높은 전고와 더불어 휠 아치와 사이드 가니쉬를 모두 무광 플라스틱 소재로 장식해 SUV처럼 보입니다. 후면은 구형 볼트 EV와 큰 차이는 없으나 슬림하고 입체감 넘치는 리어 램프가 장착돼 전폭이 더 넓어 보이고 세련미 넘치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앞뒤 타이어 단면폭 215mm, 편평비 50%, 17인치 사이즈의 머신드 블랙 투톤 알로이 휠과 미쉐린 에너지 세이브 올 시즌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진 타이어인 만큼 실제 전비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실내는 탁 트인 전면과 측면 유리창 덕분에 시야가 매우 좋고 탁 트인 전 측면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A필러 쪽에도 작은 창문을 하나 마련하여 남다른 시야를 자랑하는데요. 단순히 개방감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간결한 실내를 완성시켰습니다. 먼저 센터 모니터는 10.2인치 고화질 터치스크린이 장착돼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간결한 구성이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기본 내비게이션까지 탑재되어 있지만 가속 카메라는 인식을 못해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비록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전 후방과 측면을 보여주는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기능은 상당히 높은 고화질로 시인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반면 8인치 디지털 계기판의 경우 직관적으로 주행 정보를 전달하지만 크기도 작은 편이고 인터페이스가 구식 느낌이 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배터리 때문인지 차체에 비해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넓은 개방감을 위해 높이가 비교적 낮게 설계된 대시보드 때문에 더 높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러한 시트 포지션과 대시보드 높이 때문에 SUV를 탑승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격은 프리미어 등급 기준으로 차량 가격만 4,130만원입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이 100%로 나와 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데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가장 저렴하기는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초반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볼트 EV의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 150kW의 싱글 모터, 최대 토크 360Nm의 힘을 발휘합니다. 수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전기차 특유의 가속력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스포츠 모드도 지원하지만 일반 모드와 큰 차이가 없어서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주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승차감이었습니다. 기존의 단단한 하체의 느낌은 비슷하게 유지하여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챙기면서 거친 노면이나 요철 구간을 지나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노면의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일치월장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볼트 EV의 승차감은 한마디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좋지 못했거든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 가는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볼트 EV는 리튬이온 66kWh의 배터리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414km라는 준수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저 역시도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궁금했는데 얼마나 나왔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414km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배터리 리콜 문제로 해당 차량은 최대 80%까지 충전이 가능했는데요. 배터리 80% 충전 기준으로 350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별다른 전비 기법 없이 주행했는데 복합 전비도 평균 6에서 7km/kWh를 기록했고 아마도 회생제동 시스템과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을 적재적소하게 사용한다면 보다 좋은 전비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비가 좋아진다는 것은 주행 가는 거리도 그만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볼트 EV의 회생제동 시스템은 리젠 온 디맨드 패드 시프트라 불리는 스티어링 좌측 뒤쪽의 패드 시프트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볼트 EV의 회생제동 제어는 단계별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패드 시프트를 꾹 누를수록 회생제동의 강도가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이 방식이 운전 중에 즉각적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고 편한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은 가속 페달만으로 가감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강력한 회생제동 시스템을 기반하여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더라도 감속과 정차까지 가능해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상당히 편하고 효율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동승석이나 2열에 앉아 있을 때는 그 느낌이 꽤 강한 편이어서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속도와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해봤습니다. 먼저 볼트 EV의 충전 타입은 DC 콤보 타입이고요. 쉐보레에 따르면 볼트 EV는 80% 급속 충전까지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직접 급속 충전해본 결과 평균 30kW대의 충전 속도가 나와 실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1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충전 속도와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트 EV 차량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볼트 EV는 다양한 옵션까지 갖추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필요한 기본 사양들은 갖춘 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은 데일리용 전기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곽기자였고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차량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